강 PD님,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 공급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정고점 대비 많이 회복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정부에서 대출 규제로 억지로 지금 눌러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면 좀 부작용이 심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향후 3년, 4년간은 어때요?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네.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지만 그 중에서 우리 신축은 어때요? 굉장히 희귀해지겠죠. 네. 이 신축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더 비싸질 것 더 같습니다. 비싸질 것 같고 간헐적으로 아마 분양은 할 거예요. 하는데 경쟁이 어때요? 엄청 몰리겠죠. 네. 그리고 분양을 받더라도 아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물건이요, 아직은 빌라 상태예요. 근데 이게 향후 몇 년 후에 이 서울 도심권에 거의 25억 정도 하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될 거예요. 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괜찮죠? 네. 여기가 지금 신석통합계획 1차 청파 2구역입니다. 기억나죠? 네. 저희가 작년 12월에 여기 한번 왔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서울역 뒤편으로 와서 올라왔는데, 오늘은 지금 숙대 입구역 쪽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이 청파 2구역이 서울역에서도 걸어갈 만하고요. 네. 숙대 입구역이나 남영역에서도 걸어올 만해요. 그리고 우리 서울역은 어때요? 1호선, 4호선 지나가죠. 경의중앙선, 그리고 KTX, 공항철도, 그리고 곧 있으면 GTX도 지나가잖아요. GTX 2개 지나가지 않나요? 그쵸. 엄청난 서울의 중심부의 도심권이다. 그래서 입지 자체는 너무 좋아요. 네. 근데 그동안 여기가 사업성이 안 나온다라고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노후주택 비율이 거의 70%예요. 다행히도 우리 21년 12월 28일 날 신석통합계획 1차에 선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정비구역 진행 중인데, 근데 우리가 정비구역 선정이 됐다라고 해서 재개발이 그냥 막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계획안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정고시 받으려면 어때요? 동의서도 또 걷어야 되고 그런 상태죠. 그래서 작년 우리가 12월에 왔었죠. 네, 12월쯤에 왔어요. 12월에 왔을 때 그때 저희가 조사해 볼 때는 이게 입안 준비 중이었어요. 제가 지자체 용산구에 전화를 해보니까 동의를 받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67%가 필요한데 그때 당시 동의율이 50%였어요. 그 사이에 또 준비도 열심히 하시고 또 동의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0월에 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발을 진행하는 거예요. 지정 고시를 해야 이제부터 제대로 착공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쵸. 조합 설립 인가도 받아야 되고 사업 시행 인가 받고 관리 처분 받고 이제 착공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하나씩 이제 준비하면 되는 거죠. 이 청파 2구역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지 자체는 너무 좋아요. 네. 여기가 25층 1905세대가 생겨요. 이 1900세대만 생기는 게 아니라 옆에 재개발이 한꺼번에 지금 올라가요. 청파 2구역 앞에 뭐가 있어요? 서계동 재개발이 2500세대, 공덕 A구역 1500세대, 그리고 공덕 7구역도 있고 청파 1구역 있어서 각각 700세대 합치면 7300세대. 이게 단독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다 같이 통합적으로 올라가면 인프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동네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는 한 25억은 가지 않을까. 진짜 그러한지 우리가 시세 조사도 한번 해봐야겠죠. 네. 근데 청파동에 있는 빌라가 비싸지 않나요, 지금은? 비싸죠. 입지가 좋은 만큼 비싸고, 다만 아직은 이제 빌라 상태로 우리가 거주를 하거나 임차를 주거나 해야 되잖아요. 네. 여기 보면 어때요? 골목길도 굉장히 좁고 노후화되어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 상태로 조금 버텨야 된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온 것 같긴 한데, 네, 오르막길을 올라서 거의 다 도착을 했네요. 이 빌라인 것 같아요. 동궁 빌라. 와, 이게 2009년도에 지어진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대리석 마감을 했잖아요. 네. 굉장히 깔끔합니다. 근데 제가 까먹기 전에 경매 정보주부터 보고 시작을 하죠. 네. 오늘 물건이 서울 영산구 청파동 1가 89-5번지 B01호 물건이에요. 반지하 물건이에요. 그리고 대지권은 10평, 건물 면적은 19.39평이에요. 꽤 넓죠. 감정가는 6억 5,600에 나왔습니다. 현재 한 번 유찰돼서 5억 2,480만 원대 경매가 진행 중에 있어요. 권리사항을 보면 2013년 6월 27일 날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예요. 이하 모든 권리는 소멸하죠. 그리고 현재 소유자, 채무자가 살고 있어요. 매각 물건 명세서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이 매각 물건 명세서는 어때요? 갱신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입찰하러 가는 날 당일날 아침에도 대법원 사이트에서 반드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입찰에 들어가야 됩니다.
체크. 이게 그래도 한 15년 된 빌라인 거잖아요. 네. 준신축은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구축도 아니죠. 네. 준구축? 그러기에는 관리가 상당히 좀 잘 된 것 같아요. 네. 우편함 한번 보시죠. 근데 주변 빌라에 비해서 이 정도면 신축 아닌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올라오면서 본 빌라 대비해서는 굉장히 깨끗해요. 지금 총 7세대 있습니다. 8세대 있습니다. 오? 위에 구조를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501호까지 있어요. 그래서 총 8개 세대가 있고요. 근데 전기 계량기는 7개예요. 그래서 501호가 가짜일 수도 있겠네요. 아, 우편함을 가짜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만든 것 같아요. 아. 보면 여기에 501호가 안 적혀져 있잖아요. 네. B01, B02,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501호는 없네요. 아. 제가 아까 봤을 때 501호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7세대인데 우리 주차도 한번 살펴봐야 되죠. 네. 여기 4대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에 4대가 가능하네요. 살짝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차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 주차를 해야 되긴 하지만 세대당 한 대는 충분히 가죠. 이 정도 연식의 빌라에서 세대당 한 대 주차 가능하다? 굉장히 큰 장점이죠. 네. 이게 또 주변이랑 또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주변 빌라 보면 세대당 한 대 나올 만한 빌라가 없어요. 특히 여기 앞에 보이는 뭐 단독주택은 주차할 데가 없겠죠. 여기 언덕이잖아요. 주차는 반드시 돼야 되는데 주차로서는 굉장히 또 장점이고요. 건물 외관만 조금만 더 보시죠. 저희가 B01호거든요. 그럼 이쪽 라인에 있는데 이게 필로티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반지하가 아니라 그냥 지하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네요. 지금 바깥쪽으로 빠지는 창이 하나도 없어요. 아예 창이 없는데요. 그럼 햇빛을 아예 못 받는 거예요? 네. 근데 이쪽 뒤편도 이게 그냥 필로티잖아요. 네, 뒤로 빠질 만한 창 자체가 지금 없어요. 여기는 복도 창인 거고, 여기가 이제 201호, 202호 올라가겠죠? 뒤편은 또 벽돌로 되어 있네요. 와, 그냥 지하인데요? 저도 그냥 지하 물건은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요즘 최소한 빛이라도 들어오게끔 앞에 사람 지나다니는 발이라도 보게끔 창을 열어놨는데 난감한데요. 와, 이게 완전 지하여서 제가 잠깐 좀 당황을 했어요. B01이라고 해서 그래도 반지하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그냥 지하를 만들었나 봐요. 저 계단 아래 저건 뭐예요? 이거는 배수구 같은데요? 계단에 이렇게 해놔요? 이게 정확히 안 보이네요. 이게 배수구인지 안에 창이면 또 곤란한데, 예, 왠지 창문인 것 같기도 하네요. 와. 환기는 또 돼야 되기 때문에 햇빛 때문에 지금 명확하게 보이진 않아요. 여기도 배수구이면서 창이다. 창이 있어요? 네, 창이 이쪽으로 다 빠졌네요. 사람들이 창인지 모르고 담배 엄청 버렸어요. 비 오면은 그럼 물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좀 뭐 빠질 수 있도록 해놨을 것 같긴 한데, 여기 뭐 담배 꽁초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하면 낙엽잎 쌓이고 하면 물이 쌓일 수도 있잖아요. 네. 이건 좀 단점이긴 하네요. 네. 오늘 물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재개발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해도 괜찮다고 생각. 네, 맞아요. 목적에 따라 좀 다르겠죠. 네. 우리가 이게 단기 투자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매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매도 되더라도 한 3년은 걸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격의 문제긴 하겠죠. 네. 살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기 투자가 아니라 무슨 투자? 장기 투자. 네, 장기 투자. 추후에 여기가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아파트 받을 거니까 그거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위에 4층 보면 저기도 지금 불법 확장을 한 거잖아요. 네. 사실 단기 투자한다라고 하면 저것도 하면 안 돼요. 매도하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네. 4층까지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 뿐더러 또 위반이 있으면 사람들이 잘 안 보거든요. 반지하도 마찬가지요. 다만 우리 목적이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 투자, 추후에 아파트 받을 거 생각한다라고 하면 몇 년만 버티면 되니까. 네. 그래서 괜찮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도는 어려운데 임차는 또 맞춰져요. 그래서 이건 내부 구조를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소유자가 살고 있어서 벨을 한번 눌러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아마 여기 중심으로 여기가 2호 라인, 그리고 여기가 1호 라인이잖아요. 네. 근데 1호 라인 보면 이쪽이 좀 깎였죠. 네. 그래서 제가 평면도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19평이면 당연히 3룸인데 지금 2룸만 있어요. 화장실은 또 2개예요. 깎이다 보니까 아마 방 3개 빼기가 구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19평에 방 2개다? 방 하나하나 크기, 거실 하나 크기가 좀 굉장히 크겠죠. 네. 또 이런 걸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방 3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답답했을 것 같아요. 내부에 한번 들어가 보죠.
근데 아까 대지권 10평이라고 하셨는데 10평이면 넓은 거 아니에요? 10평이면 괜찮죠. 반지하라고 해서 대지권을 조금 주고는 하진 않아요. 그리고 반지하가 다른 지상층 대비해서는 가격이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저렴하게 투자하기는 괜찮다. 우리 거는 확실한 지하.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타일부터 해서 뭐 계단 상태나 보면 관리는 또 잘 되고 있어요. 혹시 냄새 느껴지나요? 향? 이건 관리업체 맡긴 거예요. 청소하고 약간 페브리즈 같은 거 뿌리고 하더라고요. 약 그 향이에요. 내려가 볼게요. 사이키인데요. 근데 약간 좀 되게 공포스러운데? 조금 무섭겠어요. 이거 임장하러 오신 분들이 무서워서 그냥 갈 것 같은데. 와. 또 여기는 정상적으로 켜져요. 이 집이에요. 뭐 붙은 거 하나도 없죠? 네. 그래서 현재 소유자가 정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문도 깔끔하네요. 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권리사항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채권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채권 금액이 크지 않으면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대입 연재를 해서 이렇게 협상한 다음에 일반 거래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얘기해 볼만 할 것 같아요. 벨 누르고 그다음에 협상이 가능한 거죠. 네. 근데 이거 대입 연재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일반 거래라고 하면 어때요? 경매처럼 우리가 산다라고 해서 뭐가 막 말소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권리들이 있는지 하나씩 다 체크를 해야 돼요. 보니까 세금 압류권도 걸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추가적으로 걸릴 게 뭐가 있는지 다 계산해보고 그다음에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입연재 하게 되면 실거주 해야 돼요? 이제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죠. 아.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잖아요. 네. 뭐 어떻게 돼요? 일반 거래로 사게 되면 실거주 의무랑 무주택이어야 되잖아요. 실거주를 하거나 이제 무주택이어야 되잖아요. 네. 2027년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주임사 등록을 하게 되면 실거주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주택수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현재 주소지가 서울시로는 되어 있어야 돼요. 매수자가. 네. 그래야 이제 협상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하가 약간 좀 공포스럽긴 한데 벨 한번 눌러보고 소유자분 만나서 협상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좀 옥상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하랑 옥상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옥상도 확인하는 이유가 뭐였죠? 이렇게 협의나 뭐 이런 게 좀 잘 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지3층에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아이고 401호가 독점해서 옥상까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401호가 한층 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7세대 501호는 없다.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진짜 깔끔하게 관리 되게 잘 됐어요.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둘러봤는데 강 PD님 지하잖아요. 네. 반지하도 아니고 지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깎여서 방도 2개예요. 물론 이제 평수 자체는 넓긴 해요. 네. 19평. 이거 얼마 할 것 같아요? 5억 정도는 할 것 같은데요. 5억 정도? 네.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시세 조사하러 온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시세 조사하러 올 때는 이 정도 가격이면 얼마 할지, 그리고 주변 시세는 얼마일지 미리 좀 감을 익히고 부동산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야 부동산 사장님이랑 뭐 할 수 있어요? 대화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물건을 발견했다라고 하면 바로 현장으로 그냥 막 달려오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사해보고 네, 손품도 하고 전화조사도 충분히 한 다음에 이 동네 시세는 이 정도이구나 라고 어느 정도 감을 익히고 와야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실거래도 또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이 인근에 실거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답. 실거래가 좀 있긴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선 오늘 물건은 지하 1층이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공시지가가 높아요. 2억 4,300. 그리고 아까 보니까 B01하고 B02가 분명히 구조가 다를 거거든요. 네. 공시지가가 그냥 동일해요. 일단 주변에 물건 봤더니 그래도 거래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게 신속통합계획 1차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여기가 입지가 나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관심이 있어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데 89년 지하 1층 것만 제가 좀 찾아봤어요. 물론 이게 반지하인지 오늘 물건처럼 진짜로 지하인지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긴 하지만 이게 또 평수는 넓더라고요. 23평. 근데 이게 얼마에 거래됐냐면 7억에. 근데 이건 공시지가가 좀 높았어요. 3억 4천. 그리고 오늘 물건이랑 거의 좀 컨디션이 비슷한 게 2008년짜리가 있었거든요. 네. 얘도 반지하인지 지하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22평인데 6억 4천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얘는 공시지가가 조금 낮아요.
2억 2천. 이거 두 개 말고는 올해 거래된 지하 물건 없더라고요. 네, 1층 물건이 있는데 지금 1층에 92년도 굉장히 오래됐죠. 지어진 오래된 구축이 14평인데 5억 2천에 거래가 됐고, 그다음에 90년 물건인데 1층에 이것도, 근데 이것도 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얘는 공시지가 2억. 그래서 공시지가로 우리가 비례해서 추정해 보면 오늘 물건 완전히 지하이긴 하지만 또 어쨌든 토지 지분도 10평이고 공시지가도 높은 편이라 간평 비슷하게 받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 6억에서 6억 5천 정도는 충분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조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 PD님도 있고 지금 화면에는 등장 안 하지만 우리 김 매니저님도 있으니까 우리가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각자 흩어져서 조사를 하고 오면 어떨까요? 우리 강 PD님이 실력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네. 충분히 조사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저는 일단 청파 2구역에 왔으니까 추진위에 들려서 현재 진행 상황 확인을 하고 일단 부동산을 좀 가볼게요. 네. 그리고 강 PD님도 한번 부동산에 들어가서 투자 목적으로 한번 해보시죠. 아, 네. 그래서 몸빵한다고. 아, 몬테크로. 네. 네. 김 매니저님. 김 매니저님은 서울시라고 얘기를 하고 몬테크는 아니고 주임사 내에서 구하는 걸로. 그래서 전세 가격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죠. 이렇게 조사하고 우리 모여서 논의를 한번 해보시죠. 네. 자, 각자 흩어집시다. 위치로. 위치로. 재개발 투자 때문에. 이 구역은 지금 입주할 수 있는 게 8억 정도짜리는 있어요. 방 3개고 화장실은 하나 개고 전용이 한 22점. 몇 층이에요? 저기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4층도 있고. 왜냐면 주인이 다 갖고 있어요. 담을 건잖아요. 거기 지하는 없나요? 5억 8천짜리 하나 있고 지층. 근데 지붕이 7.5평이에요. 15평이고. 지층도 7, 8억이 나와요. 지붕 10평짜리. 실입주도 많이 찾으세요, 지금? 아니요, 찾아요. 근데 실입주를 찾는데 실입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구역 입주할까? 투자용으로. 투자용으로? 네. 원룸이야 원룸. 매매가 4억. 전세는 뭐 1억 2천도 가요. 전용이 4평. 대지는 얼마나 돼요? 대지도 3.5요. 매매가 5억 6천인데 전세가 1억 2천이야. 대지가 9.8 반지야. 전용은 어떻게 돼요? 전용이 14.74. 두 개가 제일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다른 거는 뭐 8억. 안녕하세요. 근처에 이제 경매물건이 하나 나왔길래 네. 송파동 제일 괜찮은 게 지하로 돼 있긴 한데 완전 바닥 1층이에요. 근데 그게 5억 8천. 만약에 전세를 놓는다고 하면 미니멈 일단 1억 3천부터 시작을 할 수는 있긴 한데 손을 좀 보시긴 하셔야 돼요. 아, 좀 수리해야 돼요? 동궁빌라 지하. 예. 여기 새 안 나가죠, 이런데. 그리고 그냥 아주 싸게 그냥 월세나 이런 거 아니면 전세로 정말로 그러면 1억 2천에 낼 수도 있고. 그것도 생지하는 싫어하시더라고요. 그쵸. 하물며 중국 사람들도 피하더라고. 5억 8천짜리에 1억 3천은 확실하게 들어요. LH 같은 데에서 청년들이나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저리로 해서 LH 대출이 나와요. 얘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새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결론 나면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추진위에 들렸는데 오늘은 외출 중인 것 같아요. 안 계시네요. 사무실은 맞는 것 같긴 한데 아쉽네요. 만나서 우리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해보면 너무 좋은데. 아이고, 벌써 조사하고 온 거예요? 네, 다녀왔습니다. 너무 자세히 조사 안 한 거 아니에요? 조사하니까 어때요? 청파 2구역이 어떻게 보이던가요?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많이 비싼 것 같습니다. 매물이 많이 없죠. 저도 지금 추진이 들렸다 왔는데 추진이 문에 딱 들어가니까 오늘 쉬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못 듣고 왔고 또 이제 부동산 들렸다 왔거든요. 경매 나온 물건도 그냥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통지하가 지금 이 주변에 거의 없대. 요즘은 중국인들도 통지하에 안 들어가려고 한대. 근데 전세는 놓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1억 내외에서 완전히 지하니까. 그리고 요즘 LH에서 청년주택 대출 저리로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 또 사람이 붙을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우리 물건이 장점은 있는데 확실한 또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통지하라서 어차피 지하로 가지고 간다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아파트 받을 거니까 전혀 상관은 없는데 다만 보유하는 동안 전세 맞추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거나 저렴하게 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실투자금이 조금 많이 들어가겠다 정도인 거고 주변에 매물 거의 없죠. 네. 저도 지금 한 2개 정도 보고 왔는데 주차가 안 돼. 동궁빌라처럼 주차가 될 만한 데가 또 없대요. 그나마 가장 저렴한 게 5억 8천에 나왔는데 전세 한 1억 3천에 맞출 수 있대요. 그럼 실투자금 거의 4억 5천.
인 거죠. 또 어떤 물건 좀 보고 왔어요? 저는 주택 임대 사업자 승계 조건의 투자자로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대지 10평, 전용 14평 정도 되는 물건의 시세가 5억 6천만 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물건도 전세는 1억 2천만 원 정도 맞출 수 있다고 이제 부동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투자금 4억 4천. 네, 맞습니다. 하나는 또 원룸 물건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원룸은 또 요즘 지어진 거겠네? 네, 맞습니다. 연식이 좀 얼마 안 돼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주차가 된다는 큰 장점이 있었는데 대지권이 3평밖에 안 됐습니다. 좀 아쉽네. 네, 맞습니다. 새 거라서 아마 임차에는 되게 잘 맞춰질 텐데 근데 우리 목적이 임차에 맞추는 게 아니고 추후에 아파트 받아가는 데 있으니까 잠깐은 좋을 수 있는데 뒤에서 약간 조산모사 같은 네. 그런 효과가 좀 있겠네. 이거 처음인데 잘 조사했고요. 네. 우리 강 PD님은요? 저는 이제 몸방으로 했잖아요. 대지 지분이 7.5평에 15평 정도 되는 게 5억 8천에서 6억짜리가 하나 있대요. 지층이에요. 지층. 네. 반지한 그리고- 거죠, 반지하. 네. 지금 8억 정도 아니면은 못 본대요. 이쪽을. 물건 못 본다. 네. 물건이 진짜 많이 없긴 하네요. 네. 계속 3구역 말씀해 주셔가지고. 상구역은 이제 동의서 진구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행된다라고 하면 2구역보다는 한 최소 2, 3년은 느릴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장점은 있죠. 상구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니까 주택수랑 뭐 나의 어떤 조건이 상관이 없어서 우리 부동산 사장님이 어때요? 팔기가 조금 더 용이하죠. 그래서 아마 추천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 청파 1구역은 지금 조합 설립 인가 나서 아예 물건 자체도 없고 그리고 서계동은 또 사업성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뭐 실투자금 뭐 5억, 6억으로는 아예 들어갈 수도 없대요. 그나마 우리가 현금 4억, 5억까지 볼 수 있는 데가 여기 청파 2구역인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중요한 게 가격이잖아요. 네. 10억이 있는 사람은 더 다른 물건 볼 거고 내 금액이 한 4억, 5억 정도 있다라고 하면 여기라도 이제 보는 거죠.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가 나쁘진 않잖아요. 네. 네, 입지상으로는 또 괜찮아요. 다만 사업성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왜냐면 지금 토지 등 소유자가 1,500명인데 거의 1,900세대니까. 그쵸? 그래서 오늘 물건은 극명하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길게 본다. 그래서 아파트 받는 게 목적이다. 라고 하면 오늘 물건도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억 정도의 전세를 못 맞추니까 네, 실투자금은 조금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재개발 물건 볼 때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주변 아파트 시세 꼭 확인을 해봐야 우리 물건이 사업성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할 수가 있죠. 네. 요즘 건축자재 비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근데 주변 아파트 가격이 못 따라와 주면 아파트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청파 2구역 바로 옆에 용산 대시양 포레라고 있어요. 네. 요즘 아파트 이름 어렵게 짓는지 모르겠어. 22년 3월에 입주를 했어요. 이제 2년 반 정도 된 거죠. 근데 여기가 세대 수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보니까 462세대. 대규모는 아니죠. 근데 여기가 지금 매물이 거의 없어요. 그나마 나와 있는 게 2층. 아파트에서 가장 저렴한 층이 몇 층이에요? 2층이요. 그게 지금 전용 8세가 16억. 그리고 우리 청파 2구역에서 만리제 옛길이 있어요. 그쪽 넘어가면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이거는 27년 3월에 분양을 하는데 지금 입주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전용 8세가 21억이에요. 그러면 만리제 옛길 넘어가는 데보다는 여기가 입지상으로는 더 괜찮거든요. 네. 여기에 신축,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 우리만 대단지가 아니라 옆에 저기 대단지 아파트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5억 가지 않겠어요? 오, 갈 것 같습니다.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단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금이 좀 많이 든다. 왜냐하면 네. 여기가 또 용산구예요. 용산구는 뭐죠? 대출 기준. 규제 지역. 네. 규제 지역이어서 대출이 비규제 지역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심지어 이제 주택수가 많으신 분들은 아예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입찰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은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 투자금이 조금 묶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처음에 자기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데 시세 차익이 엄청 큰 물건을 받는다 이런 건 없어요. 앞으로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하면 가치가 괜찮잖아요. 네. 그럼 초기 투자금도 사실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 투자금이 적은데 뭐 엄청 큰 거 받아간다? 이거는 사기예요, 사기.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감안해야겠죠? 네. 아무튼 오늘 물건은 시세 조사하기가 좀 어때요? 어려웠어요. 어렵습니다. 경매는 무조건 저렴하게 사야 돼요. 그게 경매 장점이죠. 근데 저렴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세 조사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일부러 같이 시세 조사를 해오라고 숙제를 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경매 핵심은 이 시세 조사,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잘하려면 잘 배워야겠죠. 네. 근데 이 경매는 진짜 앉아서 뭐 용어 외우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움직이면서 제대로 된 물건
물건 찾고 조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더 낙찰에서는 어떻게 해요? 회원님들이 가장 중요한 것만 하실 수 있도록 나머지 뭐 명도든 뭐 입찰 상담이든 이거는 저희가 권리 분석이든 다 상담해 주니까 거기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훈련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경매가 처음이신 분도 그리고 뭐 초보이신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위에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합시다. 네. 이제 우리 넘어가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가요?